이건 진짜 처음 얘기하는 건데요. 네. 네. 의도한 건 아니지만 네. 며칠 전에 민주당 핵심 당직자하고 만날 일이 있었어요. 이 문제를 자세히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우원식 의원이 비명이에요? 그렇게 되묻더라고요. 추미애 다 될 분위기인데요? 뭐 이렇게 지금 보도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럴 때 대뜸 이 얘기부터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지난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할 때 그 친명의 좌장이 우원식 의원이었다는 거예요. 친명으로 따지면은 우원식 의원도 만만치 않은 친명이다. 이게 첫 번째 논리고요. 또 하나는 한 뉴스가 있습니다. 네. 반전이 발생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의 무능함을 비판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도 예상 못하나? 이 정도 흐름도 못 읽나? 하긴데 우리가 그런 얘기예요. 모든 기사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하고 국회의장 선거는 의원들이 자기들의 대표 선수를 뽑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뭘로 비유하냐면 저는 자동차 세일즈맨들한테 자동차 한번 팔아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 아주 프로 중에 프로들인데 거기서 이 자동차의 장점은 뭐고요? 이 자동차 할부는 어떻게 하고요?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거 다 아는 건데 내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선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정치평론한다 그러면 그 흐름을 읽었어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청맹관이처럼 이렇게 제가 몰랐던 점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무슨 반성합니다. 이야기인지 제가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미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속보를 읽으셨겠지만 오늘 당선자 총회를 통해서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선정될 후보가 사실상 국회의장이 될 것이 너무 명확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선정될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금 후보자가 1, 2가 되었단 말이에요. 추미애 후보 6선에 5선에 우원식 후보가 있었는데 추미애지라고 말하시는 평론가분들이 이렇게 대부분 8이었습니다. 9였어요. 9였습니다. 어이추가. 그런데 정말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아니야 우일 수 있어 라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일에 속하지. 목 상태가 좋았으니까 크게 떠들었어요. 일에 속하지 진짜. 네. 근데 저는 아무리 얘기해도 주목을 별로 안 해주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스타가 얘기하면은 어디 공항에서 허름하게 옷만 입어도 화제가 되던데 하여튼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우원식 후보가 97표를 169표 유효표 중에서 97표를 얻고 그다음에 추미애 당선인이 72표라는 생각보다 꽤 큰 21표 차이로 우원식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금 하시던 논평을 좀 더 계속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 97대 70의 흐름도 읽지 못했다? 근데 이제 이게 사후 약방문이긴 한데, 그럼 우리 이제 그러면 정 안 되면 사전 예측이 안 되면 사후 분석이라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후 분석을 주구지 해보면은 한 세 가지가 작동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깊은 속마음을 읽었던 의원들이 이렇게 해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어이추라 그러면은 추미애 대표가 그냥 어차피 의장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추대란 말이에요, 추대. 자, 박찬대 원내대표도 추대가 돼. 추미애 의장도 추대가 돼. 이재명 대표 연임도 추대가 돼. 이러면 다양성은 사라지고 오직 추대만이 남는 거야. 오직 그래서 그 추대가 오죽하면 추미애와 박찬대의 준말이냐, 합성어냐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저는 병상으로 간 것 같아. 내가 잠깐 휴직을 통해서 권력을 전화도 좀 안 받고 등등 이렇게 하고 제 추론이에요. 근데 무릎 수술했대. 그러니까 무릎 수술. 무릎 수술했대잖아. 그러니까 이 표현이 정확한 거는 물혹 수술도 했죠. 무릎 수술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물혹 수술도 했죠. 비타민 주사도 막.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우원식 의원의 장점이 있었던 거야. 뭐냐면 이분이 잘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2020년 이제 국회 개원하고 나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드루킹 특검이 있었잖아요. 당시 드루킹 특검 당시에 대표가 추미애, 원내대표가 우원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강서에 국회의원 하던 이제 누굽니까? 우리 국민의힘의 김성태 의원이 그때 단식하고 폭행까지 당하는 일이 벌어져서 병원에 그때 우원식 의원이 협상을 이끌었어요. 추미애 대표가 드루킹 특검 저지른 거잖아. 사실은 고발함으로써. 어쨌든 그렇게 된 걸 또 우원식 의원이 어쨌든 수습을 했어. 그 과정에서 협상력을 보여줬던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친노와 친문이 우를 전략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니까 갈 곳 없는 협상 능력을 보여준 전적이 있는 데다 그게 약간의 그 자동차 세일즈맨들한테 이제 말하자면은 그게 약간 가점이 된 데다가 세 번째. 그다음에 이제 친노와 친문이 이게 이제 비친명으로 가기엔 좀 부담스러웠는데 친노 친문이 슬쩍 우회적으로 너 해줄게라고 이제 한 기본 바탕이 있었을 것 같아. 최소 20, 30표 정도는 거기에다가 조정식 의원이 드랍하면서
옛다. 나는 이제 아무 표현 안 할래. 조정식 의원인데 정성호 의원이 예. 드랍하면서 난 아무 소리 안 할래 하고 그냥 나 드라마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 과정에서 정성호 의원을 지지했던 어떤 표현인지 모르지만 그 표가 전략적으로 전략적 화합이 됐을 수 있다. 난 그래서 그래서 97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분석이신데, 그렇다면 이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신 우리 김성화 평론가님. 근거를 대보세요. 계속 빙글빙글 웃고 계시는데. 근거를 대보세요. 왜 추미애 당선인이 아닌, 왜 우원식 당선인이 당선됐다고 보십니까? 이건 진짜 처음 얘기하는 건데요. 네. 의도한 건 아니지만, 네. 며칠 전에 민주당 핵심 당직자하고 만날 일이 있었어요. 이 문제를 자세히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우원식 의원이 비명이에요? 이렇게 되묻더라고요. 추미애 다 될 분위기인데요? 뭐 이렇게 지금 보도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럴 때 대뜸 이 얘기부터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지난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할 때 그 친명의 좌장이 우원식 의원이었다는 거예요. 친정, 이분도 친명이시다. 여기도 찐하다고 얘기하면 여기도 찐명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재명의 시간에서 찐명이냐는 걸 가지고 추미애 의원하고 비교를 하면 찐명으로 보면 우원식 의원이 더 찐명인 거예요. 추미애 의원이 뭐 언제부터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찐명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강성당원들은 지금 탈당하겠다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강성당원들의 흐름 때문에 그동안에 좌우면하거나 당 분위기가 애매하게 흘러갔던 건 맞는데, 의원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과거에 의원들 입장에서 네, 의원들이 뽑는 거잖아요. 근데 찐명으로 따지면은 우원식 의원도 만만치 않은 찐명이다. 이게 첫 번째 논리고요. 또 하나는 추미애 의원을 의원들이 신뢰하는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 불안하다고 하는 거에 근거가 되는 건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도 앞장섰던 인물이에요. 그렇지. 그 3보 1배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후회하면서 그거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 이미지 없애느라고. 그리고 그 환노위원장 할 때 비정규직 관련되는 법안, 파견법이나 이거 혼자 독단으로 처리했어요. 문 닫고 처리했지. 문 닫고 그것도. 네. 그다음에 그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의원들이. 그리고 이번 정권에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을 법무부 장관, 그렇죠. 오히려 시절에 거꾸로 본 거야. 또 바로 공격했어요. 예. 그러니까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럭비공이라고 생각했구나, 사람들이. 그냥. 그렇지. 굉장히 불안했다는 거예요. 근데 불안한 논리를 그나마 상쇄시켜줬던 건 뭐냐면, 국회의장이 뭘 한다 그래도 이게 뭘 짜서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니까. 의장이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여야 간에 조율하고, 그리고 국회 일정 잡고 그렇죠. 이러는 거니까, 상방에서 뭐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래도 운신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위안을 삼기는 했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장 투표를 들어간다고 하면 그 불안감이 더 커서 아마 우원식 의원을 더 많이 찍을 가능성이 높다.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네. 다만 지금 당원들의 흐름은 지금 이렇게까지 민주당한테 지난 21대 때도 제대로 빌빌하면서 못했는데, 국회의장 거기 맨날 국회 문턱 못 넘어가지고 뭐 관련 법안도 못 통과시키고 이런 것들 봤는데, 추미애 의원이 막 시원하게 해줄 것 같고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지, 그것 때문에 의원들이 대놓고 그걸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 후보 정리했다고 하는 것도 자기가 다 알아봤는데, 마침 그냥 서로 간에 밥 먹는 약속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제가 볼 땐 그래서 추미애 의원이 세게 자가 발전을 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순리라는 말씀은 뭐 지어낸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의 맥락 앞뒤를 똑 자르고 순리 이렇게 하면서 추미애 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이건 추미애로 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저는 그것도 자가 발전의 측면이 강하다. 근데 사실 생각했어요. 그래요. 순리대로 될 겁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예컨대 누구한테 뭘 부탁을 해요.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는데 순리대로 되겠죠? 그럼 저는 그게 약간 싸게 들리거든요. 그런 맥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의례적 관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뭐 별로 관심 없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될 일이라면 되겠고 안 될 일은 안 되겠지. 뭐 이런. 그러니까 우원식 의원이 나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 이름을 좀 팔았잖아요. 형님이 이제 형님 하셔야 된다. 형님이 적격이시죠. 그렇게 이름을 판 것도 제가 볼 땐 자가 발전인데, 그 자가 발전은 어디다가 대고 한 거냐면 의원들을 상대로 한 게 아니고요. 당원을 상대로 한 거예요. 지금 민주당의 흐름이 뭐냐면,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정신이 번쩍 났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당원들이 진짜 무섭구나 이런 생각들을 확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번 총선 때 당원들이 막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리고 또 이 정도까지 그 의석 차이가 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당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의원들은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원들이 경선을 통과할 때도 그렇지만 확확 몰아주잖아요. 이 효용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이 굉장히 지금 겁을 먹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 효능감을 갖고 있는데 당원들이 우린 추미애야 막 이렇게 다수를 밀고 가는데 아닙니다. 우원식입니다. 이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이런 흐름이 있었던 거지. 네. 의원들 사이의 흐름은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용어로 그렇군요. 일종의 침묵의 나선형 이론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과도한 공포 분위기가 지배하면은 소수 의견자들은 내지 못한다는 게 이제 침묵의 나선형 이론인데 이게 정치학에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 어떤 기제가 작동하느냐. 이제 그러면 이제 행동과 내면이 다른 이제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저는 민주당의 다행이라고 봐. 만일 추미애 의장이 됐다. 두 번째 보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죠. 첫 번째 보수의 어머니는 추윤 갈등이었는데 추윤 갈등으로 인해서 1차 보수의 어머니가 됐다 그러면은 국회의장으로서 정말 입법 폭주에다가 추미애 의장이 갖고 있는 약간 저돌적 이미지, 그 다음에 말하자면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는 그런 강성 이미지가 거의 결합이 돼서 가보잖아요. 중도가 멀어질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또 몇 가지가 이탈되면은 이재명 대표까지 같이 얹어서 하면은 이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불리해질 수 있는 건데 일단 우원식 의원이라는 뭔가 원칙주의자, 합리주의자 같은 사람이 됐으니까 뭔가 범퍼 역할을 해줄 것 같은 충분히 해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할 수 있는데 좋은 기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내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기자들은 굉장히 흥미를 줬잖아요. 누가 자가별전해서 자 판을 그려줄게. 그리고 판 그려주면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기사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잘못 짚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 공천받는 과정에서 그때도 저도 그런 의견을 많이 냈지만 추미애는 공천 주지 마라. 이런 의견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뭐 여전사 3인방 프레임 만들겠다고 많았죠. 사실은 공천을 좀 뒤늦게 우여곡절 끝에 받게 그래서 막 여기서 돌리다가 그 하남으로 이제 마지막 간 거잖아요. 그렇지. 여전사 4인방 프레임 안규백 그 공관위원장이 전략공관위원장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여전사 4인방 안 내밀었어요. 안 내밀고 이현주 의원 용인 보내고 추미애 의원은 하남으로 보냈어요. 결국은 여전사 중에서 남아있는 것은 한 사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서울에 공천을 받은 사람은. 그 얘기 뭐냐면 그때도 당내에서는 이 프레임 내세우면 안 된다고 하는 반대 목소리가 꽤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프레임을 못 만들고 그래도 추미애 의원이 당원들이 그렇게 밀고 있는 상황에서 안 줄 수는 없으니 추미애 의원은 그 프레임 깨고 저쪽 하남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 그 당직자부터 시작해서 의원들의 주류 흐름과 당원들이 막 바라보고 얘기하는 것은 그때부터도 이렇게 어긋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겉으로 표면적으로 당원들이 움직이는 것만 드러난 것만 보니까 수면 위에 추미애 의원만 자꾸 보였던 거예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마음이 어디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다. 그렇지. 이중 3중의 부담을 민주당이 질 뻔했다고 생각해요. 앉아 계신 표정을 보니까 평온해 보이시던데요. 내심 다행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정은 약간 굳은 듯. 근데 그거는 왜냐면 옆에 추미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것도 준비된 거구나. 이것도 7초구나. 일종의 이원석의 7초와 비슷한 표정이구나 이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국민의힘 흐름이나 잘 읽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부터 국민의힘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 국민의힘한테는 이게 호재예요? 악재예요? 악재죠. 왜냐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이 건강해 보였단 말이에요. 추미애 당선인이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희망 없는 국민의힘의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닭이 원래 중천에 울어야 닭이 아닌데 닭이 이번에 새벽에 울었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국민이 보기에 이거 닭 맞네. 무슨 말씀이죠? 아니, 그러니까 닭이 낮에 꽃기하고 울으면 그건 닭이 아니지. 닭의 역할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닭이 새벽에 울으면 닭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새벽에 운 거야. 제 역할을 했다. 제 역할을 했다고 우는 거지. 추미애 의장이 당선이 됐으면은 닭이 낮에 운 거지. 이게 좋게 얘기하면은 민주당은 그나마 건강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글바글 하면서도 뭔가 한다는 뜻이야.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악재고 약간 이게 반작용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작용이 우리의 반작용으로 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추미애 의장이 돼 있으면은 막 입법 폭주하거나 뭘 하고 그러면 핑계를 댈 수가 있어. 저 뭐 추다는 큰지 뭔다는 큰지 때문에 우리가 이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원구성도 어렵고 의장이 이렇게 폭주하니까 안 돼요. 근데 아무래도 중도 쪽에는 영향이 그렇죠. 가겠죠. 근데 우원식 의장이 아까 제가 수락사 취임산지 수락사직을 보니까
자기의 기준은 민심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최대한 협치를 하겠지만 만일의 경우 더 이상 진전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내가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문은 최대한 열어놓겠다는 얘기거든. 이거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뭔가 협상에 나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합리적이고 민주당이 줄 수 있는 걸 꺼내놔야 되는데 네. 과거에는 안 되면 의장 핑계를 댈 수 있었지만 이제 핑계 대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라 네. 이제 아무리 우원식 의원이 명심파리를 했다 하더라도 이분이 의회주의자의 면모를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 또 네. 원내대표를 했다는 게 굉장히 더 큰 거예요, 경험칙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건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뭔가 국민을 상대적으로 건강해 보였다는 거. 네. 그리고 우리가 이쪽에서 이제는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네. 거. 근데 이쪽의 쇄신과 혁신 속도가 민주당을 국민 눈높이에 조금 덜 미쳐 보인다면은 이제부터는 좀 큰일 나는 거예요.